자, 다음 중 탄산가스 아크 용접의 자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엔드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엔드탭을 한번 그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맞대기에서 추가로 이쪽에다가 달아주는 겁니다. 뭘 달아주죠? 네, 모재를 조금 더 추가로 달아주는 거예요. 이쪽에 처음과 끝에서. 이걸 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그쵸. 중간에 있는 용접 비드가 조금 더 잘 나오게 되니까 끝에서의 용접 비드를 아예 그냥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엔드탭을 부착하게 되면은 용접과 접집점이 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엔드탭을 부착하게 되면 자기 쏠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2번 가스 유량을 조절한다. 자기 쏠림과는 가스 유량은 관계가 없죠. 정답은 2번. 자, 3번 어스의 위치를 변경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어스라는 함은 이제 접지점인데 접지점을 용접부와 조금 더 멀게 배치해 준다면 자기 쏠림이 조금 더 덜해질 겁니다. 자, 4번 용접부의 틈을 적게 한다. 그렇죠. 자기 쏠림이라고 함은 여기서 이쪽에 있는 아크와 이쪽에 있는 아크 이런 식으로 계속 쏠리는 것을 얘기할 텐데 이 틈 자체가 좁다면 이 자기 쏠림이 나타나도 조금 더 영향을 덜 받겠죠. 방지하는 대책으로 맞습니다. 다음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하여 산소를 빼앗기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을 이용한 용접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금속 산화물과 그리고 플러스 알루미늄 분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을 바로 테르밋입니다. 테르밋 용접을 이야기한다는 걸 좀 더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1번에 있는 마찰 용접. 마찰 용접은 실제로 그냥 마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용접을 마찰 용접이죠. 마찰을 하기에는 열을 발생을 하니까요. 자, 3번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같은 경우는 용용된 슬래그와 용용된 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둘러싸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용용된 이제 슬래그가 있는데 흘러나오지 않게 둘러싸고 나서 슬래그 풀에 용접봉을 연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용접을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용가제 플럭스를 위에 뿌려준 뒤에 용접봉을 안쪽으로 넣어서 용접을 하는 게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죠. 정답은 2번. 자, 다음 물체와의 가벼운 충돌 또는 부딪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상으로 충격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혈, 가벼운 충돌 및 부딪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출혈은 아닌 것 같아요. 화상도 아니겠죠. 찰과상도 아니겠죠. 그럼 뭐가 할까요? 타박상이죠. 이거는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접법 중 비소모식 아크 용접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논가스 아크 용접법. 잘 모르겠죠. 이게 소모식인지 소모식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2번 피복 금속 아크 용접법 쓰죠.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그쵸. 비소모식이 아니죠. 소모식이죠. 이것도 소모식이고. 자,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 뭐죠? 티그 용접이죠. 이 티그 용접은 전극이 텅스텐인데 텅스텐 전극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소모하죠? 용가제를 소모를 하죠. 용가제를 소모를 하고 전극은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시 발생하는 기공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공의 원인, 그쵸? 처음에 봤듯이 기공은 고체, 재료에 뭐가 들어간 거죠? 기포가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기포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직류역극성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직류역극성이랑은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모르겠죠. 다음을 한번 봅시다. 용제의 건조 불량. 그쵸? 건조 불량이면은 습기가 찬다는 거겠죠? 습기가 차게 되면 수소 때문에 기공이 생길 겁니다. 자, 용제의 산포량 부족. 자, 플럭스가 있을 건데 그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플럭스가 산포량이 부족하대요. 얼마 없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기공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와이어 녹 기름 페인트가 있다면 당연히 기공이 생기겠죠. 답은 1번 직류 역극성은 기공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일명 비석법이라고 하며 용접 길이를 짧게 나누어 간격을 두면서 용접을 하는 용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있는 전진법. 여러분, 전진법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모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용접 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전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후진법. 후진법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모재가 있고 이렇게 용접봉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후진한다고 해서 이쪽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가되 또 다시 이렇게 한번 여기 1번, 여기 2번,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3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이죠. 그럼 방향 어디 가죠? 이쪽이죠. 네, 그래서 후진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후진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대칭법. 대칭법은 어떻게 되겠죠? 기준점 가운데를 하고 자, 1번, 자, 이쪽으로 2번, 그리고 이쪽으로 3번, 이쪽으로 4번. 그쵸? 이게 대칭법이죠. 자, 4번. 자, 우리 스키법, 비석법이라고 불리는 이 스키법은 어떻게 되냐? 잔류 인력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네, 첫 번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한 다음에 이쪽에 네 번째, 이쪽으로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법 및 비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전자동 미그 용접과 반자동 용접을 비교했을 때 전자동 미그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1번. 용접 속도가 빠르다. 맞을까요? 전자동이라고 했으니까 반자동보다 분명히 빠르겠죠? 네, 맞습니다. 자, 2번. 생산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반자동 용접보다는 전자동 용접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수한 품질의 용접이 얻어진다. 그렇죠? 반자동이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수동의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산 단가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로봇은 그냥 기본적인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이 쭉 나아갈 텐데 반자동이 끼게 되게 되면 수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수한 품질이 용접이 전자동이 더 얻어지는 겁니다. 자, 4번 용착 효율이 낮아. 그렇죠? 낮다는 것부터가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능률이 매우 좋다. 그렇죠? 용착 효율이 낮아서 능률이 좋은 게 아니라 용착 효율이 높아서 네, 능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다음 중 용연금속의 이행 형태가 네,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행 형태. 여러분 이 이행 형태 세 가지 알고 계신가요? 네, 단락형과 스프레이형, 연속형, 블로블러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단락형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조금씩 이런 식으로 구형 모양으로 네, 붙는 것이 이행 형태가 단락형입니다. 자, 스프레이형은 그쵸? 이렇게 뿌리듯이 되어 있는 게 스프레이형이고 연속형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뷸러형은 이렇게 조금 더 큰 덩어리진 모습으로 내려가는 게 글로뷸러형이겠죠. 네, 단락형 같은 경우는 저전류에서 좀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프레이형 같은 경우는 고전류이기 때문에 이게 뿌려지는 게 더 미세화돼서 뿌려지기 때문에 스프레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글로뷸러형은 용접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글로뷸러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자, 다음 피복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의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용연금속의 용적을 미세화하여 용착 효율을 높인다. 그쵸? 이건 맞는 말입니다. 피복제에 있는 플럭스는 주로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참고서에서도 장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용착금속의 응고와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할까요? 아니죠. 냉각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냉각 속도가 빠르게 된다면 잔류력이나 용접의 효율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냉각 속도를 조금 더 지연시켜준다는 점 알아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스펙터의 발생을 적게 하고 전기 절연 작용을 한다. 맞죠?
네, 용착금속에 적당한 합금원소를 첨가한다. 이것도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다음. 네, 아크 전류가 일정할 때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늦어지고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정답은 4번 아크 길이 자기 제어 특성입니다. 네, 일일이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자, 1번 부저항 특성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I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의 특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저항 특성인 아크의 경우는 전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항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전압도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죠? 부저항 특성입니다. 네. 자, 2번 절연 회복 특성 같은 경우는 교류 아크에서 한 사이클에 두 번, 그렇죠? 전류 및 전압의 순간이 0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0지점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 사이클에 여러 번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아크 발생이 중단되게 되면은 용접봉과 모재 간에 절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크 기둥을 둘러싼 보호가스가 절연을 방지하기 때문에 절연 회복 특성이라고 하고요. 전압 회복 특성 같은 경우는 아크가 발생되는 순간에 이제 아크 전압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크가 꺼진 후에 용접봉과 모재 간의 전압은 매우 높은 상태죠. 그래서 일단 아크가 꺼진 다음 다시 아크를 발생시키려면 매우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크 회로의 과도 전압을 급속히 상승시키는 회복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크가 재발생이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전압 회복 특성은 느낌만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크 길이 자기 제어 특성은 여기 있는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늦어지고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라고 하니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피복 아크 용접봉에서 아크 길이와 아크 전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크 길이가 너무 길면 불안정하다. 그쵸?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자, 2번, 양호한 용접을 하려면 짧은 아크를 사용한다. 네, 용접을 하시다 보면은 아크가 길 때와 짧을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접봉과 모재의 그 간격을 아크 길이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양호한 용접을 하려면 짧은 아크가, 맞죠? 네, 맞습니다. 자, 3번, 아크 전압은 아크 길이의 반비례. 반비례 한다고 하는데 아니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아크 길이가 적당할 때 정상적인 작은 입자의 스펙터가 생긴다. 그쵸. 2번은 맞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 네, 다음. 전격 2차 전류가 200A, 그리고 전격 사용률이 40%인 아크 용접기로 실제 아크 전압은 30V, 그리고 아크 전류 130A로 용접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허용 사용률은 약 얼마인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상 알고 가기엔 쉽지 않은 공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좀 더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허용 사용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의 전격 2차 전류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격 사용률이죠. 좀 어떻게 많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실제 용접 전류, 실제 아크 전압입니다. 그쵸? 30V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크 전류인 130의 제곱, 그리고 전격 2차 전류인 200,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격 사용률인 40%, 40을 해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CBT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 계산기를 사용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몇치가 나오냐면 한 94점 몇이 나옵니다. 네, 몇이 나오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약인 95%. 네, 정답이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영광을 가스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용제는 뭐죠? 플럭스죠? 플럭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가스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영광과 주철, 뭐 알루미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런 거를 한에 따라서 용제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스 용접을 할 때 용제 사용을 보게 된다면 재료가 되겠죠. 네. 재료. 그리고 용제. 그리고 보면 자, 연강은 용제를 뭘 사용하게 될까요? 네, 없죠. 따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벌써 나왔죠? 그럼 용제는 뭐죠? 자,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염화나트륨. 네, 용제가 염화나트륨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염화나트륨의 경우는 이제 재료가 알루미늄입니다. 네, 그리고 용제가 중탄산소다. 네, 탄산소다인 것은 뭘까요? 방경강이라고 하는데요. 방경강 같은 경우는 탄소가 0.3에서 0.4 정도,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강을 방경강이라고 하는데 영강과 네, 경강의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다음 교류아크 용접기에서 안전한 아크를 얻기 위하여 상용주파의 아크 전류의 고전압의 고주파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아크 발생과 용접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부속 장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주파, 그쵸? 여러분들이 이 고주파를 뭔가 좀 캐치를 해놨다면 2번인 고주파 발생 장치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쉽죠? 네, 이제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방지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격 방지 장치는 용접기가 쉴 때,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2차 무부하 전압이라는 것을 일부러 걸어주는 겁니다. 한 25V로 유지를 시켜줘서 전격을 진짜로 실제로 방지를 해주는 장치를 전격 방지 장치라고 하고요. 자, 3번에 있는 원격 제어 장치는 뭔지 알겠죠? 그냥 원격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4번에 있는 핫 스타트 장치 같은 경우는 아크 발생 초기에 전류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아크가 쉽게 잘 붙겠죠. 그런 장치를 해주는 것이 이 핫 스타트 장치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용접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것과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조금 더 있는데요. 이런 구비 조건이라고 하면은 주로 긍정적인 이런 의미를 가져가게 된다면 조금 더 정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답률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다 긍정적인데 자기 하나만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 정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번 구조 및 취급이 간단해야 한다. 그렇죠? 구조 및 취급이 간단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 중에 온도 상승이 적어야 한다. 자, 사용 중에 온도 상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평소에 온도 상승이 적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사용 중에는 온도가 조금 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적어야 한다. 맞고요. 자, 3번 전류 조정이 용이하고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한다. 네, 맞죠. 용접 효율과 상관없이 사용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 용접 효율과 상관없대요. 그렇죠?
이런 거는 주로 조금 부정적인 말이면서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용접 효율과 상관없이 사용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은 4번